자, 첫 번째 썰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하이퍼 리얼리즈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하이퍼 리얼리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가끔 퇴근할 때 재미있게 썰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어요. 사실 고민은 크게 없고 30대 중반의 뭉턱이라 붕어 형님의 입을 빌려 제 직장 생활의 대부분이었던 공무원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붕어형 채널에 공무원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그만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했습니다. 왜 공무원을 선택했냐면 글쎄요. 사회복지과 나와서 먹고 살 게 공무원뿐인 줄 알았습니다. 고향도 시골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라 제 직업에 대한 시야도 많이 좁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적게 들고 그냥 심리학 좋아해서 어영부영 등록금 싼 대학교의 사회복지과 선택했어요. 심리학과는 석사 이상 공부를 해야 밥벌이 한다고 들어서 조금이나마 관련된 사회복지를 선택했습니다. 알바 경험도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첫 직장이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군 단위의 시골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원 하실 거면 지방직 공무원은 비추합니다. 민원이 적은 소수직렬은 괜찮습니다. 추천하는 건 점수가 높은 국회직, 선관위, 서울 쪽에 자리 잡은 일만이 없을 것 같은 국가직, 지방직에선 운전직, 전산직 정도 언뜻 생각나네요. 좋은 점은 다들 아실 테니까 시골 공무원의 안 좋은 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공무원 하면서 안 좋았던 점을 대략 소개하자면 제가 처음 공무원 하면서 놀란 건 공무원이 별의별 일과 주말 근무를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발령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개국의 불법으로 평상을 놔두고 장사하시는 분들 평상을 강제 철거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전 공무원이 조를 나눠서 갔습니다. 개국까지 내려가서 평상 들고 개고기로 꺼내고 전부 공무원이 다 채웠습니다. 가게 주인들도 엄청 항의하고 그랬던 적이 납니다. 두 번째는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근무를 하고 주말마다 4개조씩 돌려서 2주에 한 번씩은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게다가 당직 근무도 그 틈에 또 돕니다. 그러면 주말 중에 하루는 꼭 나와야 하는 겁니다. 2명씩 평일은 20일치까지 했고요.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을 돌려놔서 새벽에 전화 올 때도 있습니다. 전 공무원 하기 전엔 10시 넘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걸 생각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크게 없는데 고라니 죽었다, 고양이 사체 치워달라 그러면 환경미 요원들 안 계시면 직접 치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라니 한번 직접 치웠습니다. 또 사건 사고, 불, 교통사고, 인명사고 등 발생하면 다 알아봐야 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을의 경조사들을 다 챙긴다는 겁니다. 특히 경조사 발생하면 마을 이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군청에다가 보고합니다. 상주가 누군지, 장지가 어딘지 등 조선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 특산물로 유명한데 보통 2달 정도 주변에서 그 특산물을 드시러 많이 옵니다. 그럼 교통 흐름이 잘 되도록 주말에 교통근무를 섭니다. 경찰도 선다고 하는데 경찰은 눈에 보이지도 않더군요. 만약 산불, 당직, 교통근무까지 환상의 콜라보가 걸리는 단위면 거의 주말에 쉬는 날 찾기가 힘듭니다. 5번째는 산불 끌어간 일, 시종자 찾으러 간 일입니다. 공무원 하기 전엔 불은 전부 소방관이 끄는 줄 알았는데 산은 산림청 관할이라 지방직 공무원이 끈다고 하네요. 산림청에서 헬기 보내주고 물론 큰 불 나면 협조해서 소방서와 같이 끄기도 합니다. 공무원 하면서 산불 끄러 산 2번 정도 탔습니다. 자기 지역이 예산이 많으시면 공무원이 안 올라가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 등짐 펌프 메고 올라갑니다. 또 한 번은 패러글라이딩 하시다가 실족사 하신 분이 계신데 밤늦게까지 시신 찾느라 비상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6번째는 선거 업무입니다. 전 선거를 선관위 공무원들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투표하러 가서 보는 모든 선거 사무원은 선발 알가가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선관위에서는 돈만 집행하고 선거비표만 줍니다.
벽보도 지방직 공무원, 선거 우편 보내는 것도 지방직 공무원. 새벽에 나와서 선거 사무 보고 투표함 이송하고 개표까지도 지방직 공무원이 합니다. 사실 제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거 관련 예산 집행하는 것 외에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예전엔 선거비 알바 안 쓰고 공무원 시키고 그 돈 삥땅 쳐서 회식했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7번째는 시골이다 보니까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래서 공무원을 엄청 달달 볶습니다. 헌법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 타지라고 해도 우리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종용합니다. 그때 드는 논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서 돈을 받으니까 여기에 전입선거 신고를 해라! 반박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참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한 게 수십 년 전이지만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사람을 땡겨오라는 영업까지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단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력까지 사라져서 곤란한 일도 있었다는 썰도 들었습니다. 8번째는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군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출. 맨날 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기타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예산은 또 많이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공무원이 못합니다. 옛날에 냈던 거 대충 베껴서 또 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붙잡고 머리 쥐어짜면 스트레스만 받고 어차피 아이디어 채택 안 됩니다. 전 그땐 이런 성격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업단지 하나 유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알지만 그래도 뭐라도 한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식으로 합니다. 9번째는 양아치 같은 지역신문 기자들 너무 많습니다. 지역신문 기자는 올바른 기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맨날 과에 들어와서 으스대고 건수 하나 물었다 싶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뭐 하나 트윗 잡아서 협박하고 예전엔 돈까지 뜯어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그땐 나갈 생각이라 저도 막 나가니까 조용하더군요. 진짜 별거 아닌 거 법으로 해결하기 애매한 부분 골라서 공격 들어옵니다. 10번째, 9번째랑 마찬가지로 수준 이하의 지자체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에는 의원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의 세금으로 공무 월급도 못 주는 곳인데 지역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웃기고 아는 사람 편히 봐달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군정 지리나 이럴 때 엄청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또 뒤로도 어떻게든 이익 챙깁니다. 의원이 없으면 행정이 더 잘 돌아갈 겁니다. 게다가 말해 뭐합니까? 징상민원들 공무원 괴롭히는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등 맘먹고 괴롭히려면 방법이 다양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안 좋은 점 하나가 일단 위에 언급한 시어머니들이 많고 불특정 다수가 저희 민원인이라는 점입니다. 11번째 일은 잘한다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곳에만 갈 겁니다. 게다가 진급은 비슷하게 합니다. 군대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관심병사다 싶으면 사고 칠까봐 중요하고 힘든 자리 못 보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건지 연기인지 패크 팬덤 보여주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편한 곳만 골라서 가더군요. 보통 예전에 기능직으로 계신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폭탄이긴 합니다. 저는 의원 면직한 이유가 첫 직장이라 평생 이 일만 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겠다는 생각과 코로나와 각종 업무 때문에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휴식도 안 됐고 대충 안 좋은 소리만 많이 했는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휴직,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상여금 들어오는 달이면 살만합니다. 등등 언급을 다 안 했지만 꽤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안 좋은 점이 더 많았을 뿐 나간다고 했을 때 듣는 단골 레파토리도 많이 듣고 공무원 일도 못하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분은 꿀직년이라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만 반면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용기가 대단하다고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공무원이 단점이 중간에 그만두면 정말 할 게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경력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고 연금도 많이 주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제 주변 친구나 공무원 그만둔다고 하면 일단 말립니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면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아직 제가 신입으로 일하고 있어서 공무원과 사기업을 비교하려면 한 5년 정도 다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진 중소기업이지만 사기업이 더 좋습니다. 공무원 그만두고 가장 크게 바뀐 게
공무원 하면서는 뭐 하나 잘못될까봐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일하면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점입니다. 안 되면 내일에 내가 하겠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뭐. 안 되면 평택 삼성공장 가서 일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나가기 전에도 나간다고 마음먹으니까 일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계속해도 됐겠다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습니다만, 현지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쪼여오거나 그러시면 좀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블라인드나 인사교류 어플에 보면 힘드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 다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욕은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가 지나치게 욕하는 민원인이 오면 같이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낭창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네네 대답만 하고 할 일 하고 병가도 쓰고 휴직도 쓰고 진급점 안 하셔도 고용 안전성이 보장됐고 호봉제인데 괜찮습니다. 먼 짓을 해도 6급까지는 가요. 보직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이 지역에 못 있겠다 싶으면 나라 일터나 인사교류를 통해 일반 행정이 싫으면 국립대학교, 국가직 등 교류 기회가 있으니 면접 보시고 하면 기회가 있어요. 공무원분들, 수험생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씩 사연이나 살면서 깨닫는 개똥 철학 등 전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적으셨구나.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도 1년나 고생 많았습니다. 굉장히 긴 장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빽빽하게 적으셨기 때문에 중간에 좀 힘들긴 했습니다. 침이 말라가느라. 이런 긴 사연 읽으면 어려운 게 나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입이 바싹 마르면 읽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야야사님도 안 읽잖아요. 맞잖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읽어본 적 없을걸?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뭐 글 읽을 일 별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 거의 뭐 국어책 교과서에 한 10페이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근데 아마 이거 올라가면 사람들도 그럴 거야. 야, 이 사람 바보다. 아니 요즘에 공무원 얼마나 좋은데 아유 나가면 개고생. 이래서 공무원은 모른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데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사회복지 공무원.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좀 틀리네요. 왜냐하면 오히려 난 군 단위가 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얼리즘이 군 단위가 오히려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좋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시 단위가 더 힘들다는 얘기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시 단위로 가면 보통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분들, 사회적으로 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솔직히 시 단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 단위나 광역시 단위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가 하면 본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본업 때문에. 쉽게 말해 그런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군 단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광역시가 많을까? 광역시가 월등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예. 오히려 님 일하는 걸 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장 두려운 분들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리얼리티도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전과자도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지만 범법자도 많아요. 그래서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군 단위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개체수가 적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군 단위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군 단위가. 왜냐하면 군 단위 기본적으로 뭐 엄청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밥벌이나 의식주는 해결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오히려 시 단위가 밥벌이 힘든 분들이 많아. 예, 저도 군 단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걸? 군 단위가 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군 단위가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군 단위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업은 편했을 거야. 본업은 좀 할만했을 거야, 리얼리즘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일은 아마 시 단위보다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힘든 이유가 그런 거. 외적인 거. 본업 외적인 거. 그게 더 힘들었을 거야. 이 보면 사실 본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본 직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10번까지 읽으면서 봤는데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맡은 직무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네. 이분이 얘기한 거 보면 이런 거 동원하는구나. 이건 시단위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첫 번째는 야, 계급 철거하는 거 동원된다. 조를 나눠가지고 그럼 철거할 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가나요? 보통 철거할 때 마스크 쓰고 조끼 입고 모자 쓰고 예, 얼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철거방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예, 구청 조끼 입고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던데 서울 같은 데 노량진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 노점상 같은 거 철거할 때 그분들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들하고 영역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딱 쓰고 그냥 매너 있게 하시는구나. 궁금했습니다 이거. 예. 왜냐면 우리가 철거한다 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약간 깡패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서간이거든요, 그게. 예. 근데 영화에서 너무 무섭게 나오잖아, 그게. 깡패처럼. 산불근무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단위 가면 다 해야 돼요. 왜냐면 군 단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군 단위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옵션이에요. 혹시나 군 단위에 지원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이거는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운전직 일반 행제 전부 다 상관없이 거의 군 단위 가면 다 해야 돼요. 제 아는 분도 운전직인데 그분도 군 단위인데 다 합니다. 거의 다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 합니다. 이게 불만인 게 그런 거예요. 아마 리얼리지는 공감하실 거야. 군 단위 가면 여자분들이 월권행위가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사연자분 남자분일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분들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단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대중 없이 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 이 군 단위는 좀 여자분들이 이런 거 안 가려고 좀 생떼를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산불근무도 분명히 남자들만 있을 겁니다. 저 평상 제거하는 것도 남자들이 트윗했을 테고. 예. 그렇지 않나요? 리얼리즈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단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남녀 평등이라며! 평등이라며! 근데 뭐야 이게! 몹쓰고 힘든 걸 우리가 다 하고 지들은 빨간 데 다 쉬고 이 불만 나온다니까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군단이 있는 분들의 고충이에요 이게.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까 리얼리즈니? 목당 이제 원래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당직 안 서다가 하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민원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당직을 서는 걸로 순번대로 당직을 서로 바뀌었는데 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이 당직을 서대 목당 서려고 그래요. 목요일 당직. 거기도 혹시 목당 서려고 하는 여직원분 있습니까? 예, 목당. 그러니까 당직을 365일 누구라고 하면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목요일 당직만 서려고 합니다. 나갈 땐 없었다고. 목당이 뭐냐면 목요일에 당직을 서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요일날 이제 당직 서면 밤새잖아요. 그 금요일날 근무를 안 해요. 주말에 쉴 거 아니에요. 그럼 금, 토, 일 3일 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1당도 괜찮아, 1당. 근데 이건 몰랐어요. 이거 보면, 고양이 사체를 구청 직원들이 치워나는 것도 다 몰랐습니다, 이거. 사실 내가 이걸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일요일날 고양이 노르키라는 걸 봤어요. 이런 말이 그렇게 좀 머리가 깨진 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환경미화분이 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워달라고 하면 그럼 이거를 주민센터 직원이 치웠다는 얘기인데 김태현이 3,500원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그 해당 근무자가 치웠다는 얘기네요. 일요일이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요. 일요일날 그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체가 있었어요. 그 도로 한복판이었어. 계속 차가 지나가니 또 예. 아, 치운 적 있다고요. 마을의 경조사 다 챙기는 겁니다. 아, 경조사 중요하지. 그리고 또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 빠졌네요. 리얼리지님. 15떡 전별금 빠졌네요. 예. 15떡 전별금. 이거 분명히 군단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예. 전별금 있을 것 같은데? 전별금 내셨죠? 냈죠. 그렇죠. 15떡하고 전별금. 전별금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쌍팔년도 이게 공무원이 얼마나 이제 쌍팔년도 마인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15떡과 전별금. 15떡은 뭐냐면 원래 공무원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면 바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5를 거쳐야 돼요. 시험 보직 임용.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 이제 수습 기간이에요. 수습 기간. 그 기간 중에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의 어떤 그런 복지를 적용 못 받아요. 돈은 받는데.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사고 터지고 하면 뭐가지 탁 날라갑니다. 판이 목숨이에요. 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일반 징역 6개월, 경찰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5 기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 무사히 경과하면 15 끝났다고 정식 공무원 됐다고 축하 차원에서 15 끝난 직원이 떡을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예, 떡집 같은 데 가가지고 왜 떡 있잖아요. 왜 손바닥만한 거 있죠. 네모나게 돼가지고 그거 비싸요, 여러분. 제 아는 분이 그거 했는데 한 30만 원 듭니다. 군청에 해도 떡이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빵보다 더 비쌉니다. 이 손바닥만한 떡 생각보다 비싸요. 리얼리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못해도 20은 그냥 넘어갑니다.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한 20만 나가는 거야. 15 끝났다고. 아, 트렌드가 바뀐다고요. 그리고 전별금은 뭐냐 아세요? 전별금은 뭐냐 하면 공무원 이제 정년퇴직 얼마 이제 안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말년이신 분들. 그분들 그동안 고생했다고 남은 임직원들이 돈 걷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위로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분들 이미 뽕을 뽑아만큼 뽑았고 말년이면 호봉 만렙으로 채워가지고 돈 많이 받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연금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 연금 뭐 이제 쪼그라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연금 많이 받아요. 나가면 노후보장 다 되는 분들이 그분이란 말이야. 노후보장 안 되는 분들이 리얼리즈닝 같은 분들이고. 지금 이제 시험 쳐 들어온 사람들 맞잖아요. 인당 5만원씩 거둡니다, 그거를. 그럼 돈이 꽤 되거든요. 200만원 돼요. 그거를 이제 제네티직 얼마 안 나신 분이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성의입니다. 가면서 그 돈을 준다니까. 뇌물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아닌지 모르겠어 나는. 전별금을 줘야 된다고 이게 무슨 국가 공무원법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리얼리진? 이거 엄밀히 따지면 뇌물인데 이게. 아, 상조예요. 상조에도 합니까? 공무원이? 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다 떼가네 진짜.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돈이 꽤 돼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80년도 중후반에 이제 임용되신 분이니까. 야, 아니 공무원이 교통근무 선다고요? 공무원이? 야, 상불 단지 교통근무. 불 끄고. 아, 등짐 펌핑이 무거울 텐데. 아, 선거 업무는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지방직은 다 투입됩니다. 지방직은요. 그 왜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올해. 그럼 다 투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리얼리즘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 이게. 이거 하려면 4시 일어나야 돼요.
빨간 날 쉬는데 여기 투입되는 사람들, 선거날 투입되는 사람들은 3시나 4시에 일어나야 돼. 예, 거리가 먼 사람은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선거가 6시 시작하잖아. 그러면 한 5시 반에, 아니 5시쯤이 와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그 선거함 투표 이제 책상 이제 의자하고 다 비치하고요. 예. 그 스티커 붙여놓고 맞죠? 그 바닥에 스티커 이제 선거 이제 왜 길이 있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붙여놓고 예.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도착을 해야 돼. 선거가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다시 와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몇 분이 그거 했는데 한 3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 3시 반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선거가 뭐 일찍 끝납니까? 아니죠. 특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투표 시간이 더 길어요. 원래 같으면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6시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그 확진자들 때문에 2시간 더 늘어났어. 그래서 5시부터 8시까지야. 그래서 이번에 끝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한 5시에 와가지고 9시 끝났다 하더라고. 9시 좀 넘어서 끝났다. 집에 가니까 10시 넘었어. 하루 꼬박 그냥 완전히 그냥. 예. 한 순 근무 시간만 해도 한 16시간 되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그 얼마 주죠? 그 이번에 그래 돈 많이 준다고 들었어. 이번에 한 20만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수당까지 붙어가지고 원래는 그만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저시급보다 좀 돈이 안 돼. 저렇게 이제 투입이 돼도 돈은 줍니다. 돈은 주는데 돈은 주는데 이제 원래 같은 얼마죠? 리얼리즈님 원래 선거 투입 때 얼마입니까? 한 12, 3만원 되지 않나요? 하루 들어가는데. 이번에 근데 이제 코로나 수당 때문에 붙어가지고 곱빼기 돼가지고 20만원 정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20만 1만원? 예. 아, 공무원 달다 볶는다고? 양아치 같은 지역신문 기자들. 이분들은 뭘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맞잖아요. 참. 수준 이하인 지자체의원들. 수준 이하의 지자체의원은요, 광역시도 많습니다. 광역시가 더 심해요. 사실 뭐 군단위도 그렇지만 광역시가 더 심해요. 사실, 지자체 우리 시의원, 구의원 중에 수준 이상인 사람 얼마나 있을까? 수준 이상인 사람. 솔직히 팩트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서울도 그렇고, 뭐 광역시 그렇고, 뭐 대구, 부산, 뭐 광주 다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수준 이상인 지자체의원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뭐냐 하면 동네 유지예요. 동네 유지. 돈 많은 유지. 예.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투표할 때 우리가 뭐 구청장, 시장님은 알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시 군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시의원, 구의원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이 사람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 보는데? 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번에 투표하신 분도 공감하실까? 그래서 시장, 뭐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알잖아요. 얼굴은 아는데 나올 사람이 나왔구나 생각하는데 시의원, 구의원은 광역이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지? 오늘 처음 보는데?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이 사람만 투표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분들이 뭐, 뭔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별로 존재감도 못 느끼겠고. 왜냐하면 뭐, 당선되면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리얼리즈님.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돈이 짭짤해요. 이게 아마 선거할 때 돈은 들지만, 돈이 짭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이 좋은 게 있어요. 급수가 높아요. 일단, 이것도 선출직인데, 시의원은, 구의원은 아마 4급 정도 되고요. 시의원만 하더라도 한 3급이나 2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짭짤해요. 그리고, 이거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겸직이 안 되죠.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겸직이 안 되죠. 근데, 시의원, 구의원은
겸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잡이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그냥 부업처럼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 좋아하네. 지역발전 무슨 지역발전이야. 자기 일하면서 누가 이제 인맥 같은 거 뭐 돈 많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뭐 자기 사업에 좀 도움되는 거 더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겸직됩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지사 뭐 장관분들은 겸직이 아예 안 되잖아요. 자.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죠. 지방의회 의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공무원 말고는 겸직이 다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직 이외에는 겸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가능하고 회계사도 가능하고 전문직도 가능하고 의사도 가능하고 약사도 가능하고 그 사업하신 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사기업은 다 가능해요. 공직사회만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업하면서 사업하면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네. 그러니까 보면 시의원도 보면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그런 거야. 뭐 어느 시장 사장님, 어느 뭐 고깃집 사장님, 네. 어느 공장 사장님, 다 사장이에요. 대부분 거기 보면 본업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직 출신만 아니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시의원, 구의원은 겸직이 다 가능해요. 여기 보면 안 되는 사람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래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 출신, 현직 공무원, 공공기관, 현직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직원, 그리고 조합 직원, 그리고 공무원,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만 아니면 돼요. 공무원만. 네, 공무원 출신만 아니면 공직기관 일하는 사람만 아니면 누구나 다 겸직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저도 만약에 시의원 돼서 하지 않아도 유튜브 하면 돼. 합법이 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몰랐어요, 이거를? 이걸 몰랐다고? 와. 저도 만약에 그냥 저도 뭐 누구한테 백 써가지고 구의원 당첨됐잖아. 그럼 나 유튜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런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공직이 아니니까.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잘 그만뒀습니다. 예, 잘 그만뒀어요. 그래도 저는 보기 좋네요. 이 글 적어주신 분이.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그만뒀다 하면 사실 다 안 좋게 보거든. 본인도 아마 그런 이제 주변에 어떤 좀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야, 너 뭐 잘난 거 없잖아. 너희 집 잘 살지도 않잖아. 나가서 뭐 하려고?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나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공무원 그만둬서 나간다는 걸 굉장히 뭔가 철딱선이 없게 생각합니다. 아유, 네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구간이 명간이다.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나가기 잘했다고 얘기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이 달라요. 보통은 나가겠다 하면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은 오히려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얼리즘 나가신다고요? 아이고, 저도 나가고 싶은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서 혹시나 나가면 이혼 당할까 못하겠네요. 아니면 뭐 나도 나가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래도 리얼리즘은 그래 뭐 나가고 나서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희 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야, 이 사람아, 자네 얼마나 살았다고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뭐 꼴랑 몇 년 했다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냐? 우리 때도 힘든 거 매한 가지 마찬가지였어. 공무원이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네, 꼰대 같은 분들. 경력 한 20년 차신 분들. 짬만 차고 실력 없는 분들. 대우공무원 수방이나 받으시는 분들. 네. 보면 아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빌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못 해가지고 한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직 파이터들. 예.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 대우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대우 공무원 수당이라고. 아마 하이퍼 리얼리즘 아실 거예요. 이번에 하면 6급을 달았는데 6급을 달면 보통 팀장이나 계장을 달아야 돼요. 관리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급을 달았음에도 그 관리 직군을 못 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왜 못 달았냐? 달만한 깜이 안 돼가지고 짬은 찼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보직을 발령받지 못한 짬은 6급인데 보직 발령해야 되는 짬밥은 맞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사고 칠까봐. 그런 사람들이 위로 차원에 주는 게 대우공무원 수당이에요. 예. 원래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그래도 6급까지 올라가 고생했는데 직함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돈 줘야지 이런 의미인데 근데 알고 보면 일부러 이제 짬만 차고 한직으로 빠지려고 하고 일 빵꾸 내고 하면서 편한 일만 하신 분들. 예, 편한 일만 하려고 분들. 그런 분들 돈 받으려고 하는 수당이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사연 재밌네요. 첫 번째 썰부터.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동안 이제 여기 근무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공무원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리얼리즘이. 뭐,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에, 야, 이 바보같이 왜 공무원 그만두려고 하나, 이런 얘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 지금 하는 거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